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선 시간에 이제 구암 이정의 시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 구암의 경우에는 그 문집에서 오호사와 관련된 시가 두 편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자, 한 편은 아까 이제 앞선 시간에 만나봤고, 자, 나머지 한 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이제 번역을 하면서 참, 너무 좋아서 한참을 이제 이 시를 읽고 또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이 시가 요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 시를 읽고 또 가서 또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아, 참, 좋더라고요. 이 오사가 생각보다는 저도 이렇게 오사에 가보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 다른 그 어떤 그 절보다도 이 주변의 절 중에서는 뭐 내연산 그 보경사도 있죠. 내연산 보경사도 있는데 이 내연산 보경사도 물론 이제 뭐 좀 뭐 좋은 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연산도 참 좋지만 이 오사가 있는 이 운제산,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운제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운제산은 구름 운자의 사다리 제자잖아요. 이 구름 운자 사다리 제자인데 구름 사다리예요. 구름 사다리. 구름 사다리 참 좋잖아요. 이제 구름 사다리. 이 촉하게 구름이 촉하게 이렇게 끼어 있는 그 모습을 이 산에서 이렇게 산 아래에서 촉게 끼어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보기 좋잖아요. 그죠? 자, 운제산 오사입니다. 구름 사다리 뭐 이렇게 되죠. 자, 1562년 가을, 1562년 가을. 자, 이 시를 보면요, 이 그 시는 이렇게 그 보통 이렇게 우리가 문집 속에서 시가 이렇게 배열이 되면 시는 보통 이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앞선 시기에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이 오사 요 두 번째 시는 이 시가 1562년도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에 앞에 시가 1562년도에 지어졌고 이 D 시가 다른 시기로 이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출을 해서 지금 이게 시가 1562년도에 쓴 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암이 그 이제 경주 그 부윤을 지낼 때의 그 시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경주 부윤을 지낼 때 이 오사를 두 번 찾게 되니까 그 시기를 이렇게 가늠하면 바로 이제 요 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아마 이 두 번째 방문은 1562년도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찾았을 때 이 오사가 굉장히 좋았던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시에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심 숫자의 생각 사자를 썼는 걸 보니까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문제들을 이제 오사에 와서 이런저런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그죠? 해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흔쾌하게 이 오사에서의 어떤 그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 이후에 두 번째 사전 이 오사에서는 굉장히 그 행복하게 이 가을을 노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아주 흔쾌한 마음으로 이 오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찾았을 때는 아주 기분이 다양한 어떤 그 생각들이 많았던 시기에 바로 이 오사를 찾았던 것 같고 두 번째 찾았을 때는 아주 문제 없이 아주 흔쾌한 그런 시기에
바로 이 오사를 찾았던 것 같다. 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정 추용숙 한데, 그죠? 산정 추용숙 한데 운계 수면공이라. 회두 풍만하간데 랑령의 랑령이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정 하면 이 정자는 고요할 정자입니다. 고요할 정자. 고요할 정자입니다. 고요할 정자이고, 요거는 가을 추죠. 매산 고요할 정, 가을 추, 이 얼굴용자예요. 얼굴용, 예, 고요할 숙자, 고요할 숙자. 이제 정숙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정숙이라고, 정숙.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정숙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바로 이 정숙입니다. 정숙, 요렇게 되죠. 정숙. 정숙입니다. 그야말로 고요하고 조용하고 숙연하고, 그죠? 숨소리 하나 나지 않는, 내가 쉬는 그 기침,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쉬는 어떤 숨조차도 뭡니까? 들릴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죠. 그런 고요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정, 이 바람조차 없습니다. 바람조차 없어요. 가을에 바람조차 없어요. 고요합니다. 고요합니다. 고요하죠. 산고요. 그죠? 산고요. 가을 추용이니까 가을의 얼굴이잖아요. 가을 얼굴이니까 가을 풍경 이렇게 해도 되겠죠. 추용, 가을 풍경이 숲, 조용한 거, 정숙한 거, 뭐 이 맑은 거, 고운 거 이래 되겠죠. 그래서 산고요, 산고요, 가을 풍경, 고음,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깊어가는 운제산의 가을 풍경이 곱고도 고요한데, 자, 이겁니다. 자, 느껴지시죠? 자, 느껴지시죠? 자, 정숙입니다. 이 가을 풍경이니까, 가을의 얼굴이니까 고와야 되죠. 단풍이 곱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곱고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창작입니다. 사실은 제2의 창작이죠. 제 은사님이 그 소속 이종찬 교수님인데, 그래도 그 우리나라에서 시번역에서는 대가라고 했거든요. 시번역에는 김달진 생이 그 동대에 계시다가 고려대학에서 명예교수 하셨던 김달진 교수님, 그분이 이제 김달진 선생님, 김달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고대 명예교수로 마쳤거든요. 이제 동대에 계시다가 고대로 가서 명예교수 하시다가 이제 마쳤는데, 그분이 시를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 번역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분 이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소속 이종찬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래도 당대에서는 이제 최고로 뭐 시를 잘 번역한다, 시를 잘 본다, 라고 했습니다. 예, 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뭐 들었는 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고대에 이제 정재호 교수님, 이제 그 다음에 연대의 제철 교수님, 뭐 몇 분이, 제가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같은 과목을 개설해요. 이제 같은 과목을 개설합니다. 그러니까 동대에 만약에 이제 우리처럼 시문학의 세계를 개설을 하면, 연대도 시문학의 세계를 개설하고,
고대에도 신문학의 세계를 개설하고 서울대학에도 신문학의 세계를 개설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 4개 대학의 학생들이 한 과목을 듣는 거죠. 그냥 같이 듣는 거예요. 같이 이래 듣습니다. 어디에 와서요? 동대에 와서, 동대국문과에 와서 이 교수들이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대에 교수님이 이 강의를 개설하게 되면 그쪽에 가서 이제 같이 듣고, 고대 교수님이 개설하면 고대 교수님 고대에 가서 같이 듣고, 서울대학의 조동일 교수님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개설을 하면 거기 가서 듣고, 이렇게 같이 학점 공유가 이렇게 되었었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공부할 때 당신네 지도 교수님이 이 시번역에서는 최고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소속 선생님이 저를 가르칠 때 이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시를 쓰는 사람, 이 한시는 시를 쓰는 사람의 그 마음에 다가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시 번역은 제2의 창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10년 그 같은 선생님 연구실에서 10년 제가 모셨는데 그랬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가 에피소드도 많고 아무튼 요즘 그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제 선생님이 그 도라지 담배를 태우셨는데 제가 선생님 닮고 싶어서 도라지 담배를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라지 담배를 태우고 있으면 내가 선생님이 된 듯한 그런 이제 그 느낌, 그런 그래서 뭐 장자의 나비 그죠? 나비와 관련된 나비 꿈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내가 된 건가, 내가 나비가 된 것인가 나비가 내가 된 것인가 하는 이제 호적지몽이라고 하는 그 장자의 이제 구절이 있잖아요. 호적지몽. 그 구절처럼 이제 저도 이 도라지 담배를 태우고 있으면 제가 선생님이 된 듯한, 내가 우리 선생님이 된 듯한, 그래서 허허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 아주 행복한 시기죠. 이제 그래서 도라지 담배를 쫙 태우고 있으면 내가 선생님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되어 있는 그 모습, 그 상태, 호적지몽의 상태, 나비인지 나인지 모르는 그 상태, 이제 그런 아무튼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영향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자, 산정 추용수간대. 자, 깊어가는 온재산의 가을 풍경이 고요하고도 맑고 고운데, 그죠? 운개, 구름개 거치고, 그죠? 구름 거치다. 근데 수면이 하늘이 되었다. 수면이 비어 있다. 이거죠. 수면이 비어 있다는 것은 수면 위에 뭐가 있다는 거죠? 구름이 탁 이렇게 해서 하늘이 열린 것 같다는 거죠. 자, 구름은 수면 위로 하늘을 열었네. 자, 이렇게 제가 해석했네요. 이 해석을 할 때,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때의 어떤 저도 이제 시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때 이렇게 이제 하늘을 열었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이제, 구름이 수면 위로, 구름은 수면의 위로 하늘을 열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네요. 예. 구름이 열렸다. 수면 위로 구름이 열렸다.
이렇게 되었네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자, 구름문자의 열개자입니다. 구름문자의 열개자, 물숫자, 면자, 이 면이죠. 면자에 그 다음에 공자는 비일공자, 하늘공 이렇게 되죠. 하늘공, 비일공 이렇게 됩니다. 자, 운계, 수면공.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자, 구름은 수면 위로 하늘을 열었다. 회두, 이제 돌회, 이제 돌회자잖아요. 이제 회두,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제 회두, 고개를 돌려서, 이 두자는 머리 두자고요. 자, 요거는 단풍나무 풍자예요. 단풍나무 풍자예요. 단풍나무 풍. 그 다음에 만은 찰만자, 찰만자. 이 물수가 있잖아요. 물수, 예, 그래서 이제 차다, 가득 차다, 이래 되죠. 물이 가득 차답니다. 물이 가득 찬 거죠. 어디에 물이 가득 찹니까? 이 골짜기 학자입니다.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어요. 물이 가득 찬 게 아니라 뭐가 가득 찼습니까? 단풍나무가 단풍잎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요 풍경, 여기 이때 가을이 깊어져서 굉장히 그 단풍이 깊어졌잖아요. 이제 그때입니다. 자, 그래서 회두 풍만학이 됩니다. 머리를 돌려서 고개 돌려서 뭡니까? 단풍나무로 가득 찬 골짜기를 고개를 돌렸으니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개 돌려 머리 돌려 단풍으로 가득 찬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을풀랑자, 그죠? 을풀랑, 여기서는 이제 밝을 랑자죠. 밝을 랑, 밝게, 이 밝을 랑자입니다. 밝을 랑, 유쾌하고 활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랑입니다. 영은 을풀 영자, 노래할 영자입니다. 유쾌하게 노래한다. 밝게 노래한다. 이 말이죠. 밝게 노래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 의자는 의지할 의자, 인연을 맺다, 의지하다, 뭐뭐의 원인을 갖다, 뭐 인연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서는 의는 인연하다. 그 낭령에 기대어서 인연해서 또 낭령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밝게 노래하고, 그죠? 흥겹게 노래하고 또 노래하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유쾌하게 노래하고, 흥겹게 노래하고, 밝게 노래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또 뭡니까? 밝게 노래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노래하고 또 노래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구함은 뭐 어떤 심정일까요? 굉장히 행복한 심정이죠.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앞에 시와 이 뒤에서는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가을은 똑같은 가을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을은 똑같은 가을인데 가을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마음이 한쪽에서 한 번은 생각이 많았고 한 번은 굉장히 기분 좋게 이 방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았을 때의 시와 생각이 많을 때의 시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이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자, 이 시에서는 뭡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예, 한번 해보자. 이 가을날 깊어가는 가을 날 와서
한번 해보자 다짐하고 두 주먹을 굳게 탁 쥐고 이제 가는 이 모습이었다 한다면 이 모습에는 뭐냐 굉장히 흔쾌한 겁니다. 기분 좋게 들어온 거죠. 기분 좋게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산정 추영숙한데 운계 수면 공이라 회두 풍만학한데 낭령의 낭령이로다. 그죠? 산정 수용숙한데 운계 수면공이라 회두 풍만학하니 한데 하며 하니 낭령의 낭령이로다. 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시를 보는 그 시가 완전히 또 달라지는 그런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 구함이 이 서로 기분이 마음이 달랐을 때 이 시가 바로 이 시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산정 수용수간대 운계 수명공이라 회두 풍만하가니 낭령의 낭령이로다. 자, 낭령의 낭령이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산정추 용숙한데 운계 수면공이라 회두 풍만하가니 낭령의 낭령이로다. 자, 예.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이제 시도 한번 읽어보고요. 이제 요 산정 고요할 정자입니다. 그죠? 고요할 숙자고요. 그 운계 열릴 개자죠. 열 개자죠. 이 얼굴면 이 하늘공, 빌공, 이 단풍나무 풍입니다. 단풍나무 풍, 찰만, 골짜기학, 밝을랑, 이제 을풀영, 그죠? 의지할 의자, 인연 맺을 의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낭령,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구암의 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동계 조형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오사를 찾아서 쓴 시입니다. 이분은 1692년에 이 경주 영장이라고 하는 벼슬로 이제 3년간 재직을 했는데 이 오천수령 오경허와 함께 이 오사를 방문했다 합니다. 이 경허라고 하는 분은 오여별 의 자가 이제 참 아무튼 요 영천 군수도 지내고요. 대구 도호부사도 지냈어요. 대구 도호부사도 지내고 이제 문과급제에서 창원부사, 청송부사 이렇게 지냈는데 이 아무튼 이 요때는 아마 오천수령으로 이제 직급이 낮을 때 이 오천수령으로 있을 때 아마 이제 이 오여 이 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계의 조형도, 이 조형도라고 하는 분은 굉장한 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동계, 아마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분이 그 남명 조식의 그 제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동계 조형도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제 이 오천수령을 지낸 이 오경허, 즉 이 창원부사, 청송부사, 대구 도호부사, 그죠? 이 정원 이렇게 지낸 이 오경허와 함께 이 오사를 찾아가지고 그때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자, 석장 날리던 항사의 골짜기 고쳐지은 옛절에서 한가로이 지내다. 10길이나 되는 두 개의 벼랑 위 세 칸 누각에 올랐네. 그죠? 자, 여기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밤비에 시내 물결 넘실거리고 아침 남기는 골짜기에 가득하네. 오래도록 옛 기억 회상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여러 날을 머무르려고 하네. 이겁니다. 자, 석장이 날리던 항사의 골짜기 고쳐지은 옛절에서 한가로이 지내다가 10길이나 되는 두 개의 벼랑 위 세 칸 누각에 올랐다. 자, 어디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여기가 지금 자장암이죠. 자장암. 자, 여기가 여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세 칸 누각에 올랐다. 자, 여기인 것 같아요. 예, 당시에는 이제 요 절만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요 절만 있었는데 요 위에 예, 지금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 있으면서 이 골짜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가 지금 이제 요 시는 바로 방금 이제 자장암 거기인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자, 석장 날리던 항사의 골짜기 코쳐 지은 옛절에서 한가로이 지내다가 열긴이나 되는 두 개의 벼랑 위 세 칸 누각에 올랐다. 밤비에 시냇 물결 넘실거리고 아침 남기는 안개죠. 아침 안개는 골짜기에 가득하구나. 오래도록 옛 기억 회상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여러 날을 머무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시입니다. 자, 이 아까 자장암에서 이런 시들을 이제 노래했습니다. 풍경하고 이 저기 시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좀 이 시가 느낌이 오시죠?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 부분을 이제 못 봤다면, 자, 이거를 보지를 못했다면 이 시가 와닿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풀 수가 없었어요. 이제 쌍의 개 십장한데 일가가 삼칸이라.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저기 와닿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게 그 이제 자장암 그 있는 이 세 칸짜리 건물, 그죠? 석장 날리던 항사의 골짜기, 이게 쫙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 고쳐지은 옛절에서 한가로이 지내다 열 길이나 되는 두 개의 벼랑 위 세 칸 누각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 이게 요것과 서로 연계되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요거구나. 그죠? 요게 자,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보면서 이 시를 읽어보면 항사의 골짜기, 이 골짜기지 않습니까? 자, 이 항사의 골짜기, 이 고쳐지은 옛절에서 한가로이 지내다. 이 석장이 날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스님들이 짓고 다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상징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스님입니다. 이제 스님들이 짓고 다니는 지팡이죠. 이 항사는 이제 항사못입니다. 이 못 이름이 항사예요. 항사. 그래서 항사의 골짜기는 이 골짜기죠. 이 골짜기죠. 골짜기 고쳐지은 옛절에서 한가로이 지내다가 옛절 오사를 이제 다시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열 길이나 되는 두 개의 벼랑 위 세 칸 누각에 올랐다. 자, 이 누각에 올랐어요. 이 누각에서 이 내려다 보는 거죠. 밤비에 시냇 물결 넘실거리고, 자, 이쪽에서, 자,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물길이 내려온다 했지 않습니까? 밤비에 시냇 물결 넘실거리고, 아침 남기는,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물 한 개요. 물 한 개. 여기 아침에 이제 쫙한 물 한 개죠. 아침 남기는 골짜기에 가득하다. 이 골짜기에 가득하게 물 한 개가 이제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도록 옛 기억 회상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여러 날 머무르려네. 자, 이 그 동계 이 조형도라고 하는 이 그 인물하고 이 오천수령 이제 오여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바로 언제습니까? 옛 기억을 회상하며니까 이 두 사람이 몇 번 이 오사를 왔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오사를 들렀다가 다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시. 자, 명암 정식이라고 하는 분 또 오사를 찾습니다. 명암이 오사를 찾을 때는 이 봄입니다. 봄. 봄이 깊어졌을 때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죠? 비에 이제 비가 계속 내리니까 물이 막 이렇게 불어나고, 그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안개가 촉했고, 그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운제산, 이제 여기 사다리제자입니다. 사다리제, 구름운자, 사다리제자, 구름사다리 이렇게 되죠. 운제산, 오사에서 숙입니다. 잘 숙자, 잠을 자다 이렇게 묵으며입니다. 이곳은 응당 온갖 신령을 호위하는 곳으로 법사의 여러 자치 천년토록 완전히 남아있네. 자, 이거는 이제 원효 스님에 대한 부분이죠. 시냇가 지푸른 철벽은 절벽이죠. 마땅히 난간 앞에 우뚝하고 푸른 숲으로 일어나는 남기는 그림 병풍보다 더욱 아름답다. 자, 이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 자, 운제산 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머무르니 나그네의 어려움, 노스님과 진배가 없구나. 천릴길 나그네 근심에 밤은 길기만 한데 한 줄기 등불 빗소리 중에 밝았다가 어두워지네. 저는 이게 요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천리길 나그네 근심에 밤은 길기만 한데 한 줄기 등불 빗소리 중에 밝았다가 어두워지네. 자, 1등 한 등이 명 밝았다가 멸 사라지는 거죠. 무슨 중에? 우성 중에 빗소리 가운데 이 등불이 밝았다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천리여수 나그네의 근심, 장단야 길고 짧은 밤. 자,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장단야 이래 됩니다. 이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밤입니다. 그죠? 나그네의 근심이 길다 짧은 밤. 자,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요 구절이 참 좋았습니다. 자, 명고, 울명자, 이제 명고입니다. 명고 정간이라고 하는 분의 시를 보겠습니다. 이 명고 정간 선생은 어디 분이냐면, 여헌 장헌강 선생의 제자인 쌍봉 정국후요. 이제 저기 자하입니까? 하곡입니다. 안강하곡의 이제 오천정씨입니다. 이 정간이라고 하는 분, 쌍봉 정국후 선생의 이제 후손이 되죠. 그래서 이 정간이라고 하는 분이 이 어디 사람이냐면 안강 사람이에요. 안강 사람인 이 정간이 오사에서 장난삼아 노래하다. 오사 희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목 아래에 요 글이 있어요. 요 글이 해공과 원효 두 스님이 일찍이 이 산중에 거처하였는데 식어 물고기를 먹고서 요 시자는 화살시잖아요. 화살시인데 똥시 대변시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똥시 대변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변을 남겼는데 대변을 이제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변이 다시 변했다. 뭘로 변했느냐? 물고기가 되었다. 다시 변해서 물고기가 되었다. 뭐가요? 똥이 변해가지고 물고기가 되었다. 양 스님이 서로 더불어서 이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말하기를 찾아 이것은 내 물고기다. 나의 물고기다.
저것이 너의 물고기이다. 그죠? 이것은 나의 물고기고 저것은 너의 물고기다. 그래서 사의 이름을, 절 이름이 되게 추로 차운 이 말에서 출 나왔다라고 이렇게 명고정간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제 절의 이름이 이 만들어진 연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그죠? 해공 원효 양석이 상거 차산 중 한데 시거 유시하다가 부화 위어로다. 양석 상여 지시왈 차자 오요 피자 이어로다. 너의 물고기로다. 사명 개추러 차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간이 해공과 원효 선사가 이쪽에 여기에 거처했다고 이제 이 언급을 하면서 바로 이 오사가 천여 년의 시간 동안 그 영험함을 지닌 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해공과 원효 선사 이곳에 거처하여 영궁은 오히려 100여 년 동안 우뚝하였네. 기심이 만약 덧없고 또 덧없다면, 자, 이게 이제 여기 보면 해공과 원효 이래 되죠. 해효 선사가 해공과 원효 선사가 옛날에 뭡니까 차거 이곳에서 거처했는데 영궁이라고 하는 신령스러운 궁궐 하면 영궁은 절입니다. 절이 오히려 우뚝하도다. 우뚝할 흘이 되죠. 우뚝하다. 우뚝할 흘 이래 됩니다. 100여 년 동안 이 절이 우뚝하였다. 기심은 약과 공공요한데 기심이 만약 덧없고 또 덧없다는 여기에서 기심이 약과 기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기심이라고 하는 말. 기심이 만약 과연 그죠? 과연 덧없고 덧없다면 료 마칠료 자거든요. 마칠료. 기심이 만약 공공요 덧없고 덧없다면 이래 되죠. 그래서 기심의 경우에는 기심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이 기심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꾀하려고 하는 거죠. 획책하려고 하고 꾀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기심이니까 불교의 경우에는 뭡니까? 뭔가를 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놓으려고 하는 마음, 비우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네 고기, 내 고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네게 아니냐, 이게 네게 아니냐,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구분하고 이제 분리하고 뭔가에 대해서 이 하나의 어떤 틀을 가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제 분별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불교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이제 상반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정간이 명고 정간이 오사의 이름이 된 이것이 내 물고기고 저것이 너의 물고기라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바로 이 기심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네 물고기인들, 내 물고기인들. 저도 이제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 오사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이제 저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 똥이든 네 똥이든 뭔 상관이 있느냐? 이게 내 거든 네 거든 뭔 상관이 있느냐?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내가 도심이 뭐 깊은들, 원효가 도심이 깊은들, 뭐,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제 오사라고 하는 이 절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이게 왜 내 물고기지?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했는데 정간이라고 하는 명고 선생의 경우에도 바로 이
그 오사의 이름이 된 이 뇌물고기, 니물고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두고 바로 기심이 아니겠는가? 분별심요.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려는 그런 마음. 이게 뭔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그거죠. 이제 그래서 기심이 만약 과연 공공허, 공공요, 헛되고 헛되다면, 그죠? 그건겨, 뭐 어찌 해가지고, 내 고기, 네 고기라고 했는가. 그죠? 어찌 해서 이제, 내 고기, 네 고기라고 했는가. 이거는 이제 스님이, 대덕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취할 생각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 정관 선생이 이 시를 읽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사실은 지금처럼 굉장히 웃었습니다. 어찌해서 이 정관이 나와 같은 생각을 했는가? 물론 이제 나와 같은 생각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제 또 이 정관과 같은 이런 생각을 했는가? 내가 따라가야죠. 내가 후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같은 생각이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구름은 산을 넘어서 몇 급을 날았으며 하늘 꽃 시냇가에 무수히 달렸으니까 하늘 꽃 시냇가에 무수히 떨어졌다네 라고 하는 이제 천하 영락은 떨어지다잖아요. 떨어지다 국의 외 이제 옛날 시냇가의 외 모퉁이 외자입니다. 한 모퉁이 모퉁이 외자에 됩니다. 한 모퉁이에 떨어졌다. 하늘꽃이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섬린이 촘촘하다 작다 이런 거죠. 작고 작아서 만약 탄환출 한다면 삼켰다가 탁 내뱉는다라고 한다면 영가가 어찌 위거불회 그죠? 영가는 어찌해서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밑에 아주 이 부분 말고 요 부분요. 기심이 약과 공공요라면 근교 이어 이 부분이 참 재미있었어요. 이제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심이 만약 덧없고 또 덧없다면 그죠? 덧없다면 어찌해서 네 고기 내 고기라고 하였는가라고 하는 이 구절이 참 그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이런 시들이 이제 오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외에도 누굽니까? 이 한운성이라고 하는 분의 이 오사에 와서 이렇게 또 시를 지었습니다. 이 한운성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펀 한운성이라고 하는 분. 이 이펀의 경우에는 이제 이 이펀의 경우에는 이 경주에서 태어나서 장기에 묻힌 분입니다. 장기에 묻힌인데 이펀은 이제 유명한 분입니다. 실제 이 포항에서 이 경주에서 태어나서 장기에 묻힌 이 이펀의 경우에는 석곡 이규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석곡 이규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이펀의 제자가 됩니다. 이펀 한운성의 제자가 되죠. 어찌 보면 이 이펀이라고 하는 이분이 또 뭐냐면 기호학파예요. 기호학파여서 이 영남 남인이 있는 이곳에서 이제 기호학맥 율곡 기호학맥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또 특별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펀 선생의 경우에 경주에서 또 태어나서 장기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단기에서 이제 장기에 묻혔으니까 이쪽 지역의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호학파의 이제 학맥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매산홍직필이라고 하는 분의 제자인 이고 이 분이 굉장히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펀 한운성이라고 하는 분이 또 이 오사에 와서 또 시를 적었습니다. 이 시도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우리 책에 보면 안개와 노을 낀 오사 입구에서 예전의 추억을 더듬는데 탑이 기우뚱한 저 바위 끝에 의지에 서 있도다. 봄에 피는 매화의 뜻이여 두견서에 우는 나무들이여 천급 동안 신선의 자치 가항루에 남았도다. 밝은 달은 응당 나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고 푸른 산도 스님네를 상관하지 않을 거라네. 해원이 호기를 장차 건너며 3번 돌아본과 같으니 다시 새로운 시심을 부여잡고 바위가에 머무르려고 하네. 뭐 이런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운성의 시가 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를 이 책에 이제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사와 관련된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사는 뭐 다들 그 오사를 가보셨겠죠? 가보셨겠지만 이 강의를 한번 듣고 또 이제 오사를 한번 들러보시면 또 다른 그 오사의 느낌이 또 날 겁니다. 언제 가시는가 하면 바로 가을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을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봄은 이미 지났으니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에 이 오사를 한번 들러서 산책도 하고 주변에 한번 산책도 하면서 예전에 선비들이 이곳에 들러서 걸어갔던 그 길을 한번 걸으면서 사색에 잠겨보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오사 그리고 원효 그리고 이제 해공 그리고 대안 그리고 뭡니까 조선의 선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시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자, 재미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되게 흔쾌하고 좋았는데 다음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형상강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뭡니까 이 보강이 있어서 보강이 남아 있어 가지고 몇 번 더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